네, 안녕하세요. 제36회 FAT 2급 실무수행평가 시작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실무수행 유의사항 체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2번과 3번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2번 채권, 채무 거래 등 예금 거래에 대해서는 무엇을 넣어야 됩니까?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금 관리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할 경우 문제 요구에 따라 무엇을 해야 된다? 추가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기초정보관리의 이해고요. 자,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회사 등록 수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동안은 우리가 많이 했던 게 회사 등록이 아니라 거래처 등록이었죠. 자, 거래처 등록이 아니라 이번엔 무엇이다? 회사 등록이다. 자,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 있고요. 자료 설명 보겠습니다. 회사 등록증에 정정사항이 있어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았다. 평가 문제. 사업자 등록증의 변경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자, 그럼 이제 메뉴 들어가겠습니다. 전체 메뉴, 그리고 회사 등록. 자, 무엇이 바뀌었는지 하나씩 볼게요. 회사명, 상호, 장미, 하원 이상 없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에 나온 번호와 우리 프로그램 상에서의 번호는 동일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110 56 02 237 110 56 232 20 237. 예, 이상 없죠. 자, 대표자는 정장미네요. 정장미. 예, 정장미 이상 없고요. 개업 연도 2013년 7월 24일. 자, 개업 연도도 똑같습니다. 2013년 7월 24일. 자, 사업장 소재지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립로 11번지. 예, 이상 없고요. 자, 그러면 무엇이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어요. 사업자 종류, 업태는 도소매업, 그리고 서비스업. 자, 도소매업만 나와 있네요. 추가로 이제 서비스업도 적어 주셔야죠. 서비스업. 자, 종목은 생화, 그리고 꽃배달. 자, 수정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당하는 탭은 닫아주시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정기분 재무상대표 입력 수정이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정기분 재무상태표 들어가면 되겠죠. 자,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재무상태표가 나와 있고요. 자, 이제 유동자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유동자산 4천 4억 518만 원. 자, 프로그램상의 가격과 다릅니다. 당좌 자산도 다르죠. 자, 그리고 그럼 재고 자산은요? 5,700 이상이 없고요. 그럼 당좌 자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네요. 자, 현금 보겠습니다. 현금 800만 원. 보통 예금이요. 2억 5,478만 원 이상 없습니다. 대손 충당금과 외상 배출금 9,500만 원, 그리고 2,240만 원. 예, 이상 없습니다. 받으러움 830만 원 이상 없고요. 상품. 상품이 바로 나오면 안 되죠. 뭐가 나와야 됩니까? 미수금이 나와야죠. 그럼 미수금 집어넣겠습니다. 마지막 칸에 미수금 120번 코드를 사용하고요. 금액은 450만 원.
자, 이제 하나씩 더 볼게요. 상품은 아까 확인했죠. 자, 이제 비유동자산, 투자자산은 없고요. 그리고 유형자산, 자, 유형자산 첫 번째 차량 운반구 6천만 원 이상 없습니다. 감가상각 누계액도 1200만 원으로 이상 없고요. 비품 1200만 원 이상이 없습니다. 자, 감가상각 누계액 240만 원, 예, 이상이 없습니다. 자, 이제 자산 총계가 맞는지 보겠습니다. 자산 총계 4억 9,278만 원, 4억 9,278만 원. 자, 이상 없고요. 그럼 부채와 자본만 남아 있네요. 부채 하나 보겠습니다. 외상매입금 1,370만 원, 지급어음 530만 원, 미지급금 970만 원, 예수금 135만 원. 자, 근데 프로그램 상에서는요 13만 5천 원 공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수정하고요. 자, 그러면 잔액과 차액이 또 이상이 없습니다. 합계 똑같고요. 차액도 없고요. 자산 총계와 부채 총계 금액이 동일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프린트물과의 관계 내용도 동일하고요. 자, 그렇다면은 해당하는 탭은 닫아주시고 세 번째 가겠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수정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급 어음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거래처는 천년 적용, 잔액은 530만원. 자, 참고사항 하단 전자 어음을 참고하고요. 어음 수령일 2018년 11월 10날. 어음 종류는 전자, 그리고 발행일자는 2018년 11월 10날. 수령일과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자료 2를 볼게요. 전자어음 천년 적용 어음번호 나와 있고요. 금액은 530만원. 지급기일 2019년 2월 10날. 발행일자 2018년 죄송합니다. 지급기일 2019년 2월 10날. 발행일자 2018년 11월 10날. 지급지 국민은행 지급장소 서대문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발행인은 당연히 우리 장미하원, 그리고 발행지 주소, 우리 사업자 등록증에 나온 주소가 나와 있죠. 자료 설명 보겠습니다. 장미하원의 정기분 재무제표는 이미 입력되어 있다. 평가문제 자료 1과 자료 2에 의하여 어음, 등록, 그리고 거래처별 초기 2월 상황을 입력하시오. 자, 어음 등록 문제, 그리고 자금 거래처 초기 2월에 대한 문제죠. 자, 지급 어음 찾아주시고요. 자, 다른 계정 과목들은 바로 우리가 보는 오른쪽에서 바로 입력이 가능하지만 지급 어음과 받을 어음은요 바로 입력이 안 됩니다. 지급 어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급 어음을 지급 어음 자리에 더블 클릭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새로운 화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코드는요 거래처 코드를 넣어야겠죠. 거래처 천년 적용. 만기일자요. 지급기일이었죠. 2019년 2월 10날. 어음번호. 자, 등록된 어음 확인해 볼게요. 우리 발행일자가 11월 10날인데
그리고 수령일자도 똑같다고 이야기했죠. 11월 10날. 그러나 등록된 어음은 지금 2019년 8월 31일 말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어음이 아니란 소리예요. 그렇다면 이 어음 말고 새로 어음을 등록하셔야 됩니다. 어음 번호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되겠죠? 자, 어음 등록 어떻게 합니까? 단축키는 F8이었고요. F8이 기억이 안 난다 하면은 기능 모음 들어가서 어음 등록이라는 메뉴를 눌러 주시면 되겠죠. 자, 어음 수령일 몇 년도였습니까? 2018년 11월 10날이었고요. 어음 종류는요, 전자어음. 자, 그리고 어음 기간은요, 국민은행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음 번호. 자, 보겠습니다. 숫자가 많으니 5자리씩 끊어 넣겠습니다. 00420 18 111 0 1 2 3 4 5 6 7 8 9. 자, 그리고 다 하셨으면은 매수 판매. 자, 그리고 등록 어음이 등록되었다고 메시지가 나오고요. 또 다른 어음을 넣으시려면은 예, 아니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니요 눌러주시면 되죠. 예. 어음번호 다시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아까하고 다른 점은 뭡니까? 위에 2018년 11월 10날에 국민은행에 대한 전자어음이 나와 있죠.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금액은 얼마요? 530만원. 자, 발행일자 언제였죠? 2018년 11월 10날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래처 초기 이열 작업이 끝났으니 해당하는 탭은 이제 닫겠습니다. 자, 거래처 제대로 들어갔고요. 닫기. 자, 이제부터 중요하죠. 거래 자료 입력 32점짜리. 자, 분계만 제대로 입력하시면은 되겠죠. 그리고 분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우리 거래처 코드 잊지 마시고요. 자, 이번에는 현금 영수증 2장이 나와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2장. 예. 거래일시를 한번 볼게요. 8월 1일, 8월 1일. 자, 여기서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현금 영수증이니까 무조건 현금으로 썼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요, 현금 영수증을 받았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줬습니까? 보통 예금으로 이체를 하였기 때문에 현금을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 들어가서 일반 전표. 자, 거래 날짜 서로 똑같죠? 8월 1일. 자, 일단 문제에서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를 통해서 우리가 돈을 보내줬으니 대변에 보통예금 어디 은행이요? 국민은행. 금액은요 11만원. 자, 더해서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나눠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변에 똑같이 코드 넣어 주시고요. 두 번째 거는 27만 5천원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보겠습니다. 거래처별이 아니라 거래처 직원들의 야유에 제공된 도시락을 구입했대요. 자, 우리 직원이 아니고 다른 거래처니까 당연히 접대비가 되겠죠. 차변에
접대비 813번 일단은 11만원부터 먼저 넣겠습니다. 11만원. 자, 11만원 넣고요. 그리고 27만 5천원 도 맞아 넣어야죠. 접대비 813번 27만 5천원. 하나는 일식이고 하나는 한식이네요. 예.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자, 지로가 하나 나와 있죠. 연금보험료가 나와 있고요. 자, 금액은 32만원. 납부 기한은 죄송합니다. 8월 10날. 자, 자료 설명 볼게요. 8월 10날에 거래가 됐습니다. 7월분 급여 지급 시 공제한 연금보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여기서 찾아야 될 거 일단 현금으로 납부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가로. 다른 문제는 몰라도 다른 과목의 문제는 몰라도 우리 회계 문제에서 가로를 안 읽으시면 안 됩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단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는 누가 부담한다? 회사가 부담하고요. 그리고 이 50%는 무엇으로 처리한다?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고요. 그럼 나머지 50%는 무엇으로 처리할까요? 예, 개인 부담금이니까 우리 같은 월급을 받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냥 저속한 표현으로 조금 월급쟁이들의 본인 부담금. 자, 그 부분은 뭡니까? 회사 돈이 아니라 원래 직원들의 돈이었으니까 예수금이 되겠죠. 예. 자, 근데 우리가 언제 거래를 했다고요? 8월 10날이요. 8월 10날. 자, 일단은 대변에 무엇으로 줬습니까? 현금으로 줬습니다. 현금 얼마 줬나요? 32만원. 자, 그러면 일단 차변 회사 부담금부터 보겠습니다. 회사 부담금 무엇으로 처리하고 있다? 세금과 공과금 800번대. 자, 32만원의 절반 16만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요. 회사 돈이었어요? 아니면은 그 우리 직원들의 돈이었어요? 직원들 돈이니까 제 3자한테 보내준다. 그래서 예수금 얼마요? 16만원 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다음 문제. 전자어음 발행. 자, 그럼 우리가 발행했으면 누군가한테 줬다는 소리죠. 예, 지급 어음이 되겠죠. 자, 어음을 한번 볼게요. 자, 전자어음이고 우리가 준 쪽은 금강하원 그리고 300만원 줬네요. 지급기일은 만기일이 되겠죠. 2019년 11월 30. 발행일자요. 2019년 8월 31일. 자, 보겠습니다. 8월 31일. 예, 일단은 먼저 날짜를 바꿔주시고요. 8월 31일. 금강하운에서 상품을 매입했습니다. 얼마를 매입했습니까? 800만원치. 그렇죠. 일단은 차변에 상품 800만원. 자, 그리고 그럼 이제 대금을 지급해야죠. 대금 중 500만원은 무엇으로 지급했다? 자기압수표로 지급하였다. 자, 자기압수표. 자기압수표는 어떤 수표입니까? 은행이 발급한 수표죠.
타인 발행 수표니까 당연히 현금 되겠죠. 대변 현금 500만원. 자, 그러면은 나머지 300만원은 무엇으로 지급했나요?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지급 어음이 되겠죠. 거래처는요, 금강 300만원. 자, 여기서 문제가 끝난 게 아닙니다. 자, 거래 자료는 입력을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뭐 어디에 반영하라? 지급 어음에 반영하시오. 단 등록된 어음을 사용할 것. 자, 등록된 어음을 사용할 것, 우리가 어음 등록을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일단은 지급 어음이니까 지급 어음에 탭을 눌러 주시고요. 자, 어음 등록은 단축키 F3이요. 근데 기억이 안 난다 하면 기타. 그렇죠. 자금 관리 보이시죠? 이제 집어넣겠습니다. 더블 클릭. 등록되어 있죠? 전자어음 발행일자. 만기일이 언제입니까? 2019년 8월 31일이 아니라 11월 30일. 예. 은행은요, 국민은행. 예, 이상 없습니다. 서대문점 이상 없고요. 자,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재고자산의 매출 거래. 자, 거래 명세서가 나와 있고요. 공급자는 장미야 하원. 자, 그렇다면 장미야 하원이 누구한테? 승찬 조경한테 물건을 줬다는 거죠. 언제 줬습니까? 9월 5일에. 자, 이제 자료 설명 보겠습니다. 상품 매출을 하고 발급받은 거래 명세서이다. 자, 9월 1일 날 수취한 계약금을 제한 잔액을 승찬, 조경, 발행, 당좌수표로 회수하였다. 자, 우리가 물건 줬고요. 상품 매출 들어가겠죠. 대변에.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우리가 받은 거, 당좌수표. 남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뭡니까? 이것도 현금이 되겠죠. 예. 자, 근데 먼저 해야 될 일. 9월 1일. 자, 거래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거래. 차변에 현금, 그리고 대변에 선수금이 나와 있고요. 선수금 옆에 우리가 뭐가 나와 있습니까? 선수금 옆에 바로 거래처 코드가 나와 있죠. 자, 그리고 금액은요, 8만 원 되겠습니다. 예. 자, 어떤 분들이 계약금은 통상적으로 10%니까 여기에서 그냥 88,000원 요렇게 빼서 계산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문제 요구에 따라 날짜가 나온 이유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조회하라고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거래부터 볼게요. 일단 8만원. 예. 자, 9월 5일 들어가고요. 자, 우리가 상품을 보내줬으니 대변의 계정 과목은 상품 매출 얼마 보내줬습니까? 88만원. 자, 그리고요, 아까 9월 1일자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미리 받은 돈, 선수금이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요, 거래처 승찬 적용이 적혀져 있었고요. 승찬. 금액이 얼마였죠? 8만 원. 자, 그럼 나머지는요,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남이 발행한 당좌 수표는 무엇입니까? 현금이 되겠죠? 얼마요? 80만 원. 자, 이제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 거래 날짜는 9월 8일 되겠습니다. 9월 8일. 자, 보증 화분이 나와 있고요. 맡기신 금액 얼마요? 3천만 원.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예금으로 우리 돈이 들어왔다는 소리죠. 예, 차변에 보통 예금 어디 은행이요? 국민은행. 금액은요? 3천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대변 작업을 한번 볼게요. 임차 중인 상품 보관 창고 계약이 만료되어 무엇을 돌려받았습니까?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임차 보증금. 왜? 우리가 창고를 빌렸으니까 집주인이 아니라 임차. 우리가 창고나 아니면 건물을 그 사무실을 빌려주면 임대. 빌렸으면은 임차. 예. 그러면 일단은 돌려받았으니 대변에 무슨 계정? 임차. 보증금 얼마요? 3천만 원. 자, 그리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9월 8일자가 끝났고요.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 날짜 9월 10날. 미소 광고하고 거래가 있었고요. 찾으신 금액이니까 우리가 미소 광고한테 85만 원을 보내준 사항입니다. 자, 9월 10날. 9월 10날 일단 우리가 돈 보내줬으니까 대변에 보통 어디 은행이요? 국민은행 85만 원. 자, 왜 보내줬습니까? 광고 전단지를 만들었대요. 이거는 뭡니까? 누가 봐도 광고 선전비가 되겠죠. 발급번 때. (9월 10날) 끝났고요. 이제 대손 발생 문제 보겠습니다. 9월 15일에 대손이 발생됐네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대손 발생 내용. 매출거래처인 화승조경에 화승조경이 어떻게 됐습니까? 파산을 했대요. 자, 그러면 외상매출금은 받을 수가 없게 됐죠. 외상매출금이 지금 얼마입니까? 200만 원.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대손 처리해야 되는데, 자, 대손 처리 시점에 무엇을 조회를 하여야 한다? 거래 자료, 대손 충당금의 잔액을 조회하시고요. 일단은. 자, 일단은 탭은 닫아주고. 뭐 잔액 합계 시산표는 봐도 되고요. 이럴 경우는 화승 적용에 대한
계정별 원장이 더 낫겠죠. 자, 1월부터 9월 15일. 계정 과목 외상 대충 중량. 자, 대손 충당급이 지금 얼마 있죠? 2,240만 원이 있네요. 계정별 원장에서는요. 아니면은 자, 계정별 원장이 저 같은 경우는 계정별 원장보다는 시산표가 더 편해서 다시 한번 시산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9월 15일 매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잔액 2,240만 원이 있습니다. 충분히 하죠. 예. 자, 그러면 다시 일반 전표 9월 15일로 돌아가겠습니다. 9월 15일. 자, 일단 대변에 우리가 받아야 할 외상 매출금이 지금 없어졌죠. 자, 그렇다니까 대변으로 외상 매출금 어디 거래처 어디입니까? 화승이죠. 화승 적용에 200만 원이 지금 사라졌고요. 이것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비용 처리했으니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대손충당금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자, 3번에 대손 충당금 109번. 자, 금액은 얼마입니까? 금액은 200만 원. 만약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모질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아래에 차변에 대손 삼각비를 넣어 주시면 되겠죠. 예. 7번째 문제 끝났고요. 여덟 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타 일반 거래. 자, 보통 예금의 거래 내역이고요. 날짜는 9월 20날 되겠습니다. 자, 주식을 매입했나요? 자, 어떤 주식입니까?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주식입니다. 요거는 어떤 계정 써야죠? 단기 매매 증권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자, 얼마를 썼는지 보겠습니다. 100주 샀고요. 구입 가격이 얼마입니까? 3만원. 그러면은 단기 매매 증권을 우리가 300만원치를 사 왔다는 소리죠. 자, 그리고 그러면 3만원은 뭔데? 3만원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주식 대금은 수수료와 함께 수수료 나와 있죠. 수수료. 자, 수수료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수수료 비용. 자, 단기 매매 증권 거래 시 수수료 비용은 합친다 아니면 분리한다.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수수료 비용은 영업 외 비용 900번대 사용하시고요. 자, 일단 하나씩 볼게요. 자, 일단 돈이 나갔어요. 대변에 계정 과목 보통 예금 거래처는요. 국민은행. 얼마를 보냈습니까? 303만원. 자, 그리고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들어왔죠. 얼마요? 300만원. 자, 비용의 발생 수수료. 자, 수수료 비용 945번.
자, 그리고 금액은요 3만원. 자, 이제 9번 보겠습니다. 9번 기타 일반 거래. 보통 예금 거래 내역이 나와 있고요. 계약금 85만원. 예. 날짜 9월 22일. 자, 자료 설명 보겠습니다. 9월 25일에 있었고요. 예, 거래 날짜 9월 25일. 자, 지난 9월 22일. 그렇다면 지금 발생한, 지금 위에 나온 거래 내역은 우리가 9월 25일 날 관련된 거래라는 이야기죠. 자, 9월 22일부터 일단 조회를 해볼게요. 대변에 가수금이 나와 있네요. 예. 대변에 가수금 거래처 코드 안 들어가 있고요. 그렇다면은 9월 25일 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가수금을 차변으로 옮겨 적어야겠죠. 그리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85만원. 자, 다시 9월 25일 들어가겠습니다. 차변에 가수금 금액 얼마요? 85만원. 자, 대변에 보겠습니다. 대변은 이제 원이 파악한 거. 자, 은선 하원의 상품 매출 거래에 대한 무엇이었다? 계약금이었다. 계약금을 미리 받았다는 소리였죠. 선수. 그리고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은선. 금액 85만원. 자, 이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9월 28일자 거래고요. 자, 사장님 개인적 나왔습니다. 이거 볼 것도 없고 차변에 뭐 써야 된다? 인출금이죠. 예. 얼마 가져가셨나요? 50만원. 예. 어디에서 빼갔나요? 보통은행, 보통은행이 아니라 보통예금 국민은행 계좌에서 뽑아갔습니다. 50만원. 자, 그리고 이제 수정 문제가 나와야죠. 수정 문제. 자, 영수증 작성일 9월 15일, 9월 15일이 아니라 10월 15일. 자, 보겠습니다. 자료 설명. 상품 판매에 대한 외상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차변에 현금 받죠. 이제 대변에 외상 매출금, 뭐 그럼 외경하원 이상이 없는데 그럼 무엇이 잘못됐나요? 금액이 잘못됐네요. 예, 금액 수정하겠습니다. 60만원을 600만원으로 수정할게요. 600만원. 자, 고쳐졌고 이제 그 다음 문제. 차량 취득세. 그렇다면은 요거는 세금과 공과가 아니라 무엇으로 써야 된다? 차량 운반구요. 예. 10월 20날에 거래가 있었습니다. 10월 20날. 자, 차량 취득세. 그런데 주인거 차량 유지비로 돼 있네요. 예. 그러면 차량 운반구로 고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했다. 예, 대변 현금 이상 없습니다.
자, 이제 결산 문제. 손익 발생과 이연. 자, 단기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 3개월분 45만 원을 계상하시오.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 먼저 해야 할 작업 결산일 언제입니까? 12월 31일. 자, 단기 대여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나온 미수이자. 자, 미수 차변에 이자 받. 자, 이자 수익이죠. 예, 이자 수익. 근데 이자 수익이 지금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대변부터 갈게요. 늘 하던 대로 해야 돼요. 사람은. 예. 원래 제가 성격이 이상해서 대변부터 구한다고 말씀드렸죠. 예. 대변에 이자 수익. 대변에 이자 우리가 돈을 받았으면은 왜 들어왔는지 그게 이자였으면 이자 수익이라고 썼죠. 자, 근데 그래서 대변에 이자 못 받는 거 일단 받았다고 치고 이자 수익 금액 45만 원. 그럼 차변에 미수이자로 써야 되는데 우리 프로그램상에 미수이자라는 계정이 없어요. 그래서 뭘로 쓴다? 미수수익으로 대체로 씁니다. 자, 그게 얼마죠? 45만 원. 예. 3개월치 이자 45만 원을 받았다고 하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받았다 안 받았다 아직 못 받았다. 자, 이제 일반 존표는 닫아 주시고요. 결산 자료 입력 보겠습니다. 자, 재고 자산 그리고 명세서가 나와 있죠. 기말 재고액은 다음과 같다. 700만 원. 뭐 별거 있습니까? 결산 자료 입력 들어가서 날짜 잡아 주시고요. 재고 자산 재고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기말 재고액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총 금액 700만 원. 자,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뭘 눌러줘야 된다? F3 전표 추가. 결산 문계 추가해 주시고요. 닫기. 일반. 자,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들어갔네요. 자, 이제 회계 정보 분석 일반 전표 이제 닫을게요. 자, 무엇을 조회를 해야 됩니까? 일개표, 월계표. 자,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요? 6월 30날까지 외상 매출금에 대한 현금 회수액. 자, 그러면은 외상 매출금 대변에 원래 외상 매출금 쓸 때 맨 처음에 쓸 때는 어디에요? 차변에 쓰죠. 그러면 외상 매출금 받으면요 그 차변에 있던 것을 대변으로 들어가죠. 자, 대체 500 현금 2,400만 원. 2,400만 원이 정답이죠. 현금 회수액이 2,400만 원. 자, 답안수록 2,400만 원이 2번이었습니다. 2번. USB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 닫기. 자, 그 다음에 거래처별 원장 조회 보겠습니다. 작업이 끝나면 창은 닫아주시라. 거래처별 원장 조회 4월 30날. 자, 4월 30날. 견적과목은요, 외상 매출금입니다. 외상 매입금이요. 자, 거래처는 한번 다 보고요.
자, 맑은 조경이 지금 맑은 조경 잔액이 885만 원이고요. 이건 누가 봐도 이거 아름다운 조경이 정답이네요. 왜? 제일 많잖아요. 앞자리가 달라요. 그럼 아름다운 조경 4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지급어음 현황 조회. 지급어음 찍어보겠습니다. 조회 6월 1일부터 해서 6월 30날까지 일성조기용밖에 없네요. 예, 200만. 정답은 2번. 거래처별도 한번 따져볼까요? 일송 200만 원. 예. 날짜를 바꿔 주셔야죠. 하나씩 하나씩. 자, 6월 30날.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일송조경 말고도 애경 하원도 한번 조회해 볼게요. 애경. 안 들어있죠? 그렇다면 승윤. 자, 그리고 은선. 자, 거래처는 일성조경밖에 없어요. 그럼 정답은 일성조경 2번이 되겠습니다. 저장하고 닫아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자, 하루에 한 회차씩 예, 무조건 연습합시다. 예, 이상이었습니다.